인용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용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기 대선이 일어날 건데 60일 이내에 대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맡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때도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했을 때 대부분의 행정이 일시 중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새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정책이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행정이 일시적으로 중지가 됩니다. 이 중지가 된다는 건 뭐죠?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들이 멈추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소요 상태가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은 여야 대권 후보들이 경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거의 근 1년 가까이를 준비를 해서 경선을 치르잖아요. 최소 6개월. 아무리 짧아도 3개월 정도는 경선 레이스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막 서울 뭐 어디 돌면서 연설도 하고 막 정당대회 열어가지고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2달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본선거가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은 엄청 짧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경선이 짧아진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내 장점을 어필하기보다 네거티브라든지 고발 같은 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깎아내리기. 이 사람보다 51%만 또는 3명이면 34%만 받으면 경선에 통과하기 때문에 네거티브전이 치열할 것이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1강이기 때문에 적을 텐데 그리고 저번 선거에서 이낙연 후보가 경쟁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한 번에 완전 가버렸죠. 그 이유가 네거티브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네거티브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이걸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힘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서로 네거티브 거기다 고발전 해가지고 서로 개판될 텐데 다시 한번 이명박 박근혜 경선 시절에 서로의 폭로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대표 선거 때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 보내버렸듯이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탄핵 재판을 받지 않았던 한덕수 총리, 박상원 법무장관, 조지호 검찰총장하고 이외 검사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탄핵이 가속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탄핵이 돼서 정리가 돼야 새로운 정권이 창출됐을 때 새로운 정권에 맞는 각기 인사들이 펼쳐질 수 있죠. 그리고 현재에서 파면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분들한테도 잘못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탄핵이 가속화되면서 탄핵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빼놓지 않고 할 수 있는 바로 국방개혁입니다. 숙군이라고 하는데요. 대규모 숙군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됐던 장교들, 장성들이죠. 중령 대령들도 많이 가담했을 건데 그런 간부들이 전부 다 교체되거나 아니면 한직으로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전역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차는데 이번에 주요했던 게 뭐예요? 육사 출신의 김용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하나회 같은 느낌의 육사에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육사 출신들이 장성을 달리보다는 3사 출신이나 ROTC 쪽에서 조금 더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경찰도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당시에 국회를 에워쌌던 병력 중에서 경찰 쪽에서도 출동을 많이 했었고 검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많은 접촉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숙정이 일어나서 해임 및 자천이 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경찰도 개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이죠. 보수 정당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몰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한 10년여간 보수 정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 총선 이런 거에서 연속으로 패배를 했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약간의 부활의 기미가 있었는데 그걸 또 한 번 민주당 쪽으로 뒤엎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국민의힘이 분당이 되거나 아니면 이름을 바꾼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주요 선거에서 패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새로운 정권이 창출이 되겠죠.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창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텐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정국의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이 돼서 2년 정도를 전국 안정을 위해서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 안정화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난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상황에 맞는 대통령 더 빠르게 2년보다 더 빠르게 전국을 안정시키고 남은 4년이라는 기간을 더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권 후보 중에서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3년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회의 의원하고 이 선거 기간을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후보들도 많이 있는데 반대로 3년 동안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그 2년 동안은 정권 안정에만 힘을 써야 될 텐데 그런 건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정의구현이 된 거잖아요. 근데 권한이 확대되지 않을까. 지금 국회경비대가 서울시 소속이에요. 근데 그거를 입법부 직속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신설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번처럼 국회를 병력들이 에워싸면은 국회 경비대를 불러가지고 그거를 해제시킨다던가 길을 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국회를 해산 금지하거나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장소에도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법들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이 신설이 되거나 아니면 내각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